삼도인 침구 요결. 네. 삼침 학도들의 영원한 교과서. 그런데요, 이 책은 코드화된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시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어려운 한자도 많고, 블라인드가 쳐진 것처럼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삼도인 침구 요결, 아유, 읽으면 읽을수록 어려워. 그래서 이 블라인드를 걷어내는 방송을 계속 이어드리고 있습니다. 본 방송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 박흥주님, 안태식님, 박충렬님, 박창환 신부님, 네 분께서 방송 제작에 도움을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 교재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삼심의학, 집대성 삼경주석, 고방요약, 이 세 가지 책이 우리 방송 교재입니다. 그리고 방송 교재 신청하실 때 사용하실 계좌이고요. 문의는 010-2589-0904 책에 문의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삼침법은 블라인드가 쳐져 있어요.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삼사부님께서는 이 요결을 집필하시면서 무엇을 보셨습니까? 무엇을 보셨길래 이 위대한 명절을 남기셨을까요? 네, 블라인드를 걷어서 삼사부님이 요결을 쓰실 때 어떠한 것들을 보셨는지 살펴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체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온갖 현상들을 다 확인하셨습니다. 그리고 요결에 쓰셨는데, 그만 당시의 언어로는 오늘날과 같은 상세한 표현으로 당신께서 보신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거금 450년 동안 기다려 오셨죠. 나는 침정이다 방송이 나타나기를. 까딱이라 하겠다. 네. 본격적으로 우리가 삼사부님께서 보신 것을 토론하는데, 오늘은 요통문 완결편입니다. 삼도인 침구 요결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제28장 요통문을 나중에 이 방송 다 시청하신 후에 나중에 피드백 해보세요. 비교해 보시면서. 그리고 집대성 삼경주석을 가지고 계신 분은 역시 요통문을 나중에 피드백 해보세요. 삼사부님께서는 당신의 임상 경험례에서 요통 어떻게 치료하면 된다라는 키워드, 암호로 코드를 곳곳에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통은 모두 방광당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시의들이 요통을 다스린다는 자가 모두 보사법을 알지 못하고 다만 위중을 차하고 혹은 권류를 차하여 혹 낫기도 하나 혹 안 낫는 것은 허물을 모두 병자의 주리와 가정의 공궤에 돌려보내고 폐,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할까 보냐. 요통은 그냥 혹은 나력이 생겨서 견전함중으로부터 2주허에 이르기까지 관주상을 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삼리 곡지를 보하고 양국 양기를 사하는 대장 정격을 썼더니 낫지 않는 자가 없더라. 네, 여기에 키워드가 들어있어요. 키워드 1. 암호 해독을 위한 키워드 1. 요통은 모두 방광당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이건 여러 번 소개해드렸죠.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초간단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센츄럴 너버스 시스템, 이것이 강조되고 있어요. 3, 4번님은 해부생리학적으로 우리 몸의 신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계셨던 겁니다. 여기 흉추, 경추, 그리고 요추, 사크랄, 천추, 이 각각의 포인트와 관련해서 우리 방사통들이 넓게 퍼지고 하지로도 퍼지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방광경 일선의 배수열차들은 교감신경 라인에 교감신경철, 특히 각 장부로 연락이 되는 교감신경절의 위치와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그래서 모두 방광당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이라고 하신 말씀은 방광정격을 써라가 아니고, 오히려 시의들은 방광경초에서 통증이 나타나니까 권륜을 자하고 위중을 자하더라. 그러나 안 낫더라. 아니다. 무엇을 보라는 말씀이세요? 해부생리학적 구조를 보라. 장부변증, 장부변증을 통해서 우리가 요통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는 담상으로도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그야말로 큰 창자 자체의 병변으로도 요통이 생겨요. 자궁헌행증으로도, 또는 자궁의 열입혈실이라는 증이 있어요. 상한론에 보면 고박요령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생리주기 28일을 기준으로 해서 느려지는 사람은 헌행한 거고, 빨라지는 사람은 오히려 열한 조건이잖아요. 열한 조건에서의 허리 통증이 있고요. 냉한 조건에서의 허리 통증이 있어요. 경추 통증도 있고요. 근육통도 있습니다. 복통도 있고. 그런 것들이 교감신경절을 통해서, 그리고 스파이널 코드를 통해서 뇌로 연락이 된다. 즉 동맥으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방광경 일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허, 실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방광경 라인, 그 선상에 통증이 나타나는 것조차도, 그것도 장부와 관련해서 방광경 일선에서 그것을 감지하는 것이다. 고로 진단을 명확하게 하려면 방광당사, 방광경에 연락된 오장육부의 허실 판단을 해라 라는 말씀도 역시 들어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키워드를 보겠습니다. 당신의 임상 경험 내에서 폐,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묵었달까보냐 라는 말씀은, 폐, 신, 담, 대장에 연락되는 경맥의 기운도 살펴야 하고, 또 그 장부 자체의 장부 변증도 살펴라. 그래서 보해야 될 증인지 사해야 될 증인지를 판단하라 라는 키워드. 3, 4번님의 키워드 초간단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일단 여기 폐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 모르고, 그것은 폐의 장부의 기능, 그리고 연락되는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의 그 메커니즘, 그거 자세히 파악해서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하라, 그런 충고예요. 삼심의학에 족태음습 비토경 그리고 수태음습 폐금경의 태음습이란 무엇인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걸로 가름하고 일단 삼심의학 총론편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신은 족소음군화 신수경의 소음군화란 무엇인가, 그 소음군화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경맥이 키드니는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3, 4번님께서 폐, 신, 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리라 해서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무엇을 하는가. 담은 우리 몸에서 근육과 관련된 소양상화지기, 천둥번개치는 기운이다. 그리고 담 자체가 또 경추통 혹은 요통과 관련이 있어요. 그거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네. 그런가 하면 대장 역시 삼성의학 총론편에 보면 면역력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이면서 수행명조 대장 금경 자체는 면역 조절력을 갖고 있어요. 면역력을 조절해요. 그것이 역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강론에 들어갑니다. 자, 3, 4번님과 같은 눈으로 삼침을 이해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님과 똑같은 눈으로 장부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의과학적으로 각기 장부들이 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장부들과 연락되어 있는 십이경맥의 에너지들은 실제 하는 우리 몸의 어떠한 메커니즘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죠? 습관적으로 수태음습 폐금경은 오행상 금이요 육기는 태음습이다. 짝을 이루고 있는 초경명조 위경은 오행상 토요 육기는 양명조다. 백날 외워봐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의학이에요? 그건 의학이 아니에요. 족태음습 비토경의 태음습, 수양명조 대장금경의 양명조, 금 양명조, 금 양명조, 토 태음습, 토 태음습, 이런 식으로 백날 외워봐야 소용없다.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을 하는가, 그것을 밝혀라. 삼침의학에서는 그것을 아주 상세하게 밝혀 놓았습니다. 3, 4번님은 그것을 확인하고 부침에 따른 허실에 따른 요법을 써라. 보살을 해라. 네. 세 번째 키워드. 요통은커녕 혹은 라력이 생겨서, 라력이라는 게 뭐냐면은 여기 림프구가 부었다. 연주처럼 이어서 쫙 구슬 같은 게 만져진다. 그것이 견전함중으로부터 이주하여 이르기까지, 쇄골에서부터 쭉 여기 이주하여 이르기까지 진주 목걸이처럼 쭈르르르 성한 것이라 하더라도 삼리의 곡지를 보하고 양곡 양계를 사하는 대장정격을 쓰면 낫지 않는 자가 없더라. 대장정격 찡이에요, 이건. 찡. 그런데 여기 라력이 생겼다. 림프절의 부종이 생겼다. 그러면 그것은 우리 몸에 어떠한 병변인가, 면역력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금 이상이 있는 것인가, 그걸 확인해라. 그게 보사법이에요. 보사법을 알지 못하고, 즉 그냥 이거 백날 외워봐야 이게 의학이에요? 백날 외워봐야? 요통은커녕 혹은 라력이 생겨서 견전함중으로부터 이주하여 이르기까지 관주상을 성한 것이라도 등등등 계속 그렇게 외워봐. 무슨 소용이 있어? 도대체 이게 우리 몸에 어떠한 병변의 메커니즘인가를 확인하라 라는 것을 키워드로 주신 거예요. 요통의 대주제가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요통은 모두 펑광탕사에 관련되는 것이오늘 배신담 대장의 부분을 구별하여 다스릴 줄을 알지 못하니 한탄한들 무엇할까 보냐. 우리 몸에 림프절이 붙는다는 것은 무엇인고, 그것을 확인하여 의과학적으로 인체를 보라. 십이경맥의 에너지의 붙임을 보고 보살을 하라 라는 충고예요. 먼저 맨 나중에 소개된 제3 키워드, 그걸 먼저 살핍니다. 왜요? 이것과 면역과 관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토론 끝에 노벨 프라이즈 생리의학상 그거 토론합니다. 요통은커녕 혹은 림프절이 부어서 우두두두두두 이하에 연주가 만져지더라도 대장정격 쓰면 낫지 않는 자가 없더라. 자물쇠에 키를 집어넣고 열어봅시다. 무슨 뜻인지.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 살펴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특히 사랑의 손 테라피 하시는 분들 주목해서 봐주세요. 한 동자가 나이 10에서에 오른쪽 다리를 절고 과골 밑이, 그러니까 복사표 밑이 돌아가면서 산통하며 좌우 귀 밑에 결핵의 대자가 큰 것이 10여 개요. 작은 것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둘우둘 차갈밭이더라. 대부분이 대장 분야에 있으며 양안 흑정의 홍맥 사상물이 난산하기 안개와 같거늘 대장 정격으로서 치하였더니 4, 5도 만에 낫더라. 여기에 키워드 2개 들어있어요. 하나는 오른쪽 다리를 절고 과골 밑이 돌아가면서 산통하는데 어떤 연유로 산통한다고? 귀 밑에 결핵의 대자가 10여 개고 셀 수 없는 것이 여러 개더라. 그러한 것이 이것과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무슨 증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의과학적으로 이해해야 대장 전격을 적용하죠. 여기 그림 보세요. 아데노이드, 톤실, 사이무스 글랜드, 그리고 스플린, 림프 베셀. 자, 우리 몸의 림파틱 시스템, 그리고 림프 노드, 네, 림프절, 림프구. 그런데 림프구가 부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자, 사랑의 손 테라피 하시는 분들 주목해 주시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목골 마을에 가서 봉사할 때도 이거 반드시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3, 4번님은 무슨 뜻으로 이하의 핵을 그렇게 중요시 여겼어요? 이게 삼침의 대주제예요. 이것도. 림프절 부종은 무엇이며 어떤 증과 관련이 있는가 살펴보십시다. 먼저 림프계의 정의를 초간단 요약. 삼침의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만 신체 조직에서 체액을 모아 혈액으로 되돌려주는 혈관 네트워크. 림프액은 백혈구가 풍부하여 감염과 싸우며 신체 면역계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몸의 면역계는요, 림파틱 시스템이 천병이에요. 그 시스템 안에 T세포가 있고 B세포가 있고 한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손 테라피 할 때 습관적으로 만져보는 것은 3, 4번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무엇을 확인하기 위해서? 림프절은 몸 전체에 위치한 작은 콩 모양의 세모로 모두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평균적인 인체에는 목, 겨드랑이, 가슴, 복부 및 사타구니에서 그들은 신체의 면역체계의 일부이며 감염에 대한 신체 방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들은 감염원을 파괴하고 미래에 같은 감염이 다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항체를 생산하는 것을 돕습니다. 이 그림과 이 그림 보세요. 자, 림프절이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이제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 이게 림프구예요. 사방에서 관로를 통해서 림프액이 일단 모아져요. 그런데 그 림프액 안에 암세포가 있어요. 바이러스가 있어요. 세균이 있어요. 곰팡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다 처리한다. 이 안에서. 이 림프공 안에서 처리한다. 그러면 림프절이 부었다는 얘기는 어떠한 몸의 상태를 반영하는 것일까요? 다른 이름으로는 임파선 확대, 임파선 장애, 선병증, 그리고 선병질, 임파선염 등으로 불립니다. 감기 또는 인후통이 있을 때 목이나 턱 아래에서 느끼는 덩어리를 임파선이라고 합니다. 염증이 있거나 커진 림프절은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 상태의 징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표시 안에 있는 글 주목해 주세요. 림프절 부종은 종종 문제가 있는 것에 좋은 진단 근거가 됩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염증이 있거나 커진 림프절은 단순한 감기에서부터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 상태의 징조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진단해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그러면 림프절이 부었을 때 어떠한 병들이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가? 백혈병, 급성 림프성 백혈병은 온몸 여기저기에 림프구 부종이 확인된대요. 전신 림프절 병증, 신체 전반에 우둘두둘 림프절 부종이 확인된대요. 호치킨병, 비호치킨병은 목, 겨드랑이 및 또는 사타구니에서 림프절 부종이 확인되고요. 구내염은 턱 아래에서, 대상포진은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서 항발작약 페니토인 혹은 특정 항말라리아제, 설파제, 요드제, 페니실린과 같은 특정 약물의 약진으로 나타나는 어떠한 병변에 있어서는 투여 근처 부위 또는 신체 어디서든지 림프절 부종이 나타날 수 있대요. 백신에 의해서도 백신 접종 부위 근처나 겨드랑이 근처에 림프절 부종이 확인된대요. 그리고 스프로트리코시스라고 하는 전염성 피부 사상균에 의해 감염이 됐을 때 감염 부위 근처에
림프절 부종이 확인된대요. 그런데 이 병이 삼두인의 제1임상례에 나타나는 그 10살 아이의 병증과 관계가 있어요. 네, 여기 림프절 부종, 스포로트리코시스라는 병에 감염이 되면 이렇게 림프절이 부어요. 어떤 병이가 봅시다. 스포로트릭스증 혹은 스포로트리쿰증이라기도 하는 이 피부사상균에 의한 병증은 피부사상균에 의해서 일어나는 만성 진균 감염증으로서 다음에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첫 번째, 피부 림프형은 침입 부위에 있어 한 개의 농포, 구진 또는 결절을 특징으로 하며 이어서 림프성으로 확산되어 다발성, 무통성 피하 유가종이 발생되고 이것이 터져서 무통궤양 또는 냉농양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파종형은 다발성, 무통성의 피부 또는 피하 결절을 특징으로 하며 이것은 냉농양 궤양 또는 누공을 형성한다. 제2형은 근육, 관절, 뼈, 눈, 위장계통, 점막 및 신경계통을 침습하는 수가 있다. 폐형은 포자의 흡입에 기인하며 다른 진균중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한 급성질환 또는 만성 유가종을 일으킨다 했는데 여기 스포로트리코시스라는 이 피부사상균에 의한 병은 그 중에 2형은 근육, 관절, 뼈, 눈, 위장계통, 점막 및 신경계통에 침범할 수가 있다. 그래서 림프절이 붓고 갖가지 증이 나타난다. 특히 눈에 안질이 생겨요. 안질이. 그런데 10살 된 그 아이의 임상리에 보니까 안질도 있었잖아요. 다시 여기 림프절이 붓는 또 다른 병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소 감염 이곳저곳에 생기고 전염성 단핵구증은 겨드랑이 귀 또는 목 뒤에, 풍진 또는 독일 홍역은 귀 뒤에, 수두는 귀 뒤, 목 뒤, 겨드랑이에, 유행성 이하선염은 타액선 쪽에, 결핵은 쇄골뼈 쪽에, 귀 감염 또는 인후통, 목 림프절에, 두피의 감염 또는 치은염, 치주염 등등 그것은 턱 아래에, 에이즈는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에, 고양이한테 핥혔는데 그것이 그때는 겨드랑이에, 청소년 유수와 특발성 관절염은 어디에서든지 림프절 부종이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3, 4번님의 임상 경험례에 나온 그 소년은 여기 주베나일 이디오파틱 아두라이티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몸 전체 여기저기에 림프절 부종이 확인된대요. 어떤 병인지 봅시다. 전신성 유수와 특발성 관절염. 전신성 유수와 특발성 관절염은 남녀 모두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발열, 부은, 림프절 및 발진이 특징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심장, 폐, 간 또는 비장에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림프구가 이렇게 부어요. 림프구 이곳저곳에 붓는다. 그리고 간도 비대해질 수 있고 비장도 비대해질 수 있어요. 비장종대가 생길 수 있어요. 흉욕구만이 감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열이 오릅니다. 3, 4번님은 대장청격증임을 알았어요. 이 병의 실체를 오늘날의 언어로 보신 건 아니지만 당시에 당신의 의학관으로 우리 몸속 림프절 이곳저곳에 염증이 있고 관절에 염증이 있는데 알고 보니 여기 유소아들에게 특히 나타나는 병증이구나. 이 그림으로 확인사살. 여기 그러고 보니까 아이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 저를 잘 봐주세요. 주목해 주세요. 아기들이 때때로 성장통이라는 거 앓는다 그러잖아요. 성장통, 관절, 손목, 무릎, 발목 이런 데가 아파. 애가 아프다고 쩔쩔매 울어 막. 네? 아이고 성장통이네. 그런데 성장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닐 수가 있어. 이렇게 기어다니는 유소아도 무릎이 아프고 팔목이 아프고 발목이 아파요. 이게 주베나일 이디오파틱 아두라이티스 유소아 특발성 관절염이라는 거예요. 일종의 면역계 질환이에요. 면역계 질환. 그래서 림프절이 붓는 거예요. 3, 4번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한 동자가 나이 10여세에 오른쪽 다리를 절고 과골 밑이 돌아가면서 산통하며 좌우 귀 밑에 결핵에 대자가 10여 개요 소자가 불개 기수라. 대부분이 대장 분야에 있으며 양안 흑정에 홍백 사상물이 난산하기 안개와 같거늘. 그러니까 아까 피부 사상균증에 의한 진균 감염으로 안질도 생긴 거예요. 대장 정적으로서 취하였더니 4, 5도 만에 쾌유하더라. 대장 정격. 이제 보이시죠? 블라인드를 싹 걷어내고 다시 살펴보니까 이제 보이시죠? 네, 이렇게 비판적인 눈으로 봐야 보입니다. 암호로 기록되어 있어요. 암호로 코드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블라인드가 쳐져 있단 말이에요. 그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의과학적인 눈으로 보니까 유소년 특발성 관절염이었다. 면역과 관계가 있다. 면역력과 관계가 있다. 면역력이 이것은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생긴 병. 그런데 3, 4번님이 요결에 당신께서 고백하시기를 나도 암 환자였어 그러셨잖아요. 이 대본은요 90여 쪽이 넘습니다. 슬라이드가 90개가 넘어요. 이거 준비하느냐고 한 4, 5일 걸렸어요. 역시 논문 쓰듯이 준비한 대본이에요. 나중에 이것을요 전체 슬라이드 90여 개의 슬라이드를 한꺼번에 보내드리면 시간이 길어서 안 되고 잘라서 한 3개나 혹은 2개로 잘라서 한 3개 정도로 자르면 되겠네. 잘라서 후레쉬 영상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이제 피드백 해보시는 거예요. 오디오 버전으로도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럼 후레쉬 영상으로 보내드리는 걸 다운받아서 여기, PC에 구동시켜 놓고 영상을 그리고 오디오로 들어보시면서 여러분들도 피드백 해보세요. 요통과 인체 면역계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도 암 환자였느니라 라고 또 요통문에서 밝히고 계시기 때문에 Cancer and Knowledge, 암과 암 살펴보는데 오늘은 노벨 생리의학상 가지고 우리 몸의 인체 면역계에 아주 놀라운 그 메커니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살핀 다음에 다시 또 유통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제임스 앨리슨 그리고 여기 일본의 혼조 박사 이 두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는데 어떠한 업적으로 받았냐면요. 이문 체크포인트 인히비터라는 약물이 이제 개발된 게 벌써 3년이 넘었네. 예. 그 약이 즉 면역요법제가 개발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이 논문은요 상만 요번에 받은 것이지 이미 발표된 것들이에요. 몇 년 전에 수년 전부터 이미 어떠한 업적인지 이것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특히 암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삶침으로 요하이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여기서도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이어지는 내용은 여기 노벨위원회 홈피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셜 내용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려는 내용은 오피셜이에요. 노벨위원회 오피셜 공식 재견해가 아니라 그리고 이것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것도 역시 공식 노벨위원회에서 발표한 것 제가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제 사견은 안 들어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해 드릴 내용엔.